제7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27번까지 풀어볼 겁니다. 첫 시간에 보셨다시피 요번에 76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킬러 문항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그런데 이제 뒤편에 킬러 문항이 한 두 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야, 이건 어려워요. 오케이.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27번 문제. 가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오는 거 진짜 쉽죠? 자, 이 그림은 그림 봐도 모르니까 읽어봐야지. 대표적인 풍속화가 혜원이 그린. 끝나야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그렇죠? 신윤복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김홍도? 아니죠. 김득신이죠. 묘밖에 주돈. 자, 2번. 최근에 들어서 이 김준근의 작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모습이죠. 홀례도. 자, 그리고 월하 정인이잖아요. 신윤복의 작품 3번이 정답이지요. 자, 4번 김홍도의 타작하는 모습이잖아요. 벼타작. 자, 조선 전기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시기. 자,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3점 줬어요. 전 호조 참판 최익현이 아래입니다. 다행히 성상했듯이 척화에 있는데 힘입어 귀정진과 이양로가 상소를 해서 강화가 불가함. 자, 강화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전하께서 그 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10년 동안에 양적들이 서양 오랑캐가 우리를 탐내었으나 감히 그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외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웃 나라였으나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도적대니 강화하면 안 된다. 외인들이 양적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외놈과 양놈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예요? 외양일체론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반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상소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지금 보면 신미양요 언제예요? 1871년이잖아요. 그렇죠? 갑신정변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진짜 쉬운 문제다.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건데 그냥 맞아라 그러고 3점을 하나 준 겁니다. 출제자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자, 29번. 미출군 중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대원이께서 대원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원이라고 나오니까 발음상 대원군, 무슨 대원군 뭐 이렇게 지금 연건할 때 이른바 막 이렇게 했는데 원납전이 등장하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해설을 봐야지, 해설. 자, 이 사료는 경복궁 중건을 주관한 영건도감에서 평안도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당시 이 중건,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 자, 백성들은 이를 원해서 납부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자, 원납전은 뭐예요?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그런데 강제성이 있는. 이거 뭐야? 그게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하여튼 원납전. 자, 이것은 뭐예요? 흥선대원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종 때 집권자는 누구야? 실권자는 흥선대원군 일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건 시기니까. 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하야하게 되면서 이것도 중단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 중단이 아니고 끝.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자,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난 때지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일때니까. 그렇죠? 자, 삼정 이정청 철종 때잖아요. 그렇죠? 임술농민봉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흥선대원군이 집에 간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친정이 있을 때. 김기수가 수신사로 이것도 역시 민씨 정권 때. 그렇죠?
자, 5번. 한성근 부대가 문수상성에서 항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한성근 문수산성. 그래서 병인양이었대. 그러니까 응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사실은 요것 3점으로 줘도 될 법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무 잔인해서 그런가 2점 줬어요. 고맙죠.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밑줄근이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이 장정이 맺어진 이후에 나타난 변화,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청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의 정포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청나라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대요. 자, 조선의 상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정도면 아셔야지요. 뭐예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거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러니까 1번이 정답. 2번 거중조정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처음 나오죠. 자,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었던 조건을 명시한 거는 나중에 일본과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자, 부산항과 원산항이 개항되는 결과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강화도 조약. 이 외국인을 재정고문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한일 협정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1번에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점이야. 와, 그럼 쉽겠죠? 지금 보니까 전봉준 딱 나와요. 사발통문 딱 나옵니다. 뭐 동학농민운동이겠죠. 그렇죠? 자, 부패한 지배층과 외세 침략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봉기했던 동학농민운동의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한대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일본의 왕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안해입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된 것은 1910년부터인데요. 자,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을 동학농민운동 나오면 집강소. 그렇죠?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 3번이 정답. 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정미의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미의병에서 발전한 13도 창의군. 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했다가 거꾸로 역으로 당하는. 그렇죠? 자, 상황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임술농민봉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나옵니다. 역시 1점. 자, 3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1897년. 힌트가 나왔네. 독립관에서 토론회 장이 열리다. 와, 이 정도면 뭐 그냥 준 거다. 그죠? 자, 이틀에서 변화가 없으면 준 거야. 지난 일요일 오후 독립관에서 무엇의 첫 토론회가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다라는 내용으로 열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토론회에서는 도로를 개선하는 것을 위생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어디 단체의 위원 이상제를 포함한 4명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뭐 이걸 더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한 것은 대한자강회지요. 외워야 돼요. 자,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천도교, 만세보, 천도교 기관지. 파리 강화회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신한청년당의 김규식.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이것이 독립협회 활동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계몽서적을 보급하기 위해서 태극서관은 신민회. 그렇죠? 그래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만주로 보냈던 신민회. 그래서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은 4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33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 우리 시험에서 개혁. 자, 30번 때 이후에 개혁이 나온다면 적어도 뭐 가보개혁. 그렇죠? 가보개혁 1차,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광무개혁. 이 중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9번 신참을 기본으로 추진한 개혁. 이건
그냥 좋네. 그렇죠? 자, 원수부와 무관학교, 상공학교, 회사, 공장 됐습니다. 하지만 제재 변화를 부르지 않은 근대적 문물 수용이 확대뿐이었다. 일본 등 열강의 간섭에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보면 여기 뒤에 배경이 원구단, 황구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개혁 추진을 위해서 궁극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6조에서 8아문으로 바뀐 것도 1차 가보개혁.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은요. 근대화가 시작될 때, 그렇죠? 그래서 영선사를 보내서 영선사가 갔다가 돌아와서 무기 제조 창고인 기기창을 만들게 되는 거고. 자,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 그냥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무개혁에 당연히 나오는 지게아문을 만들어서 지게아문에서 지게를 발급했다. 4번 광무개혁 정답. 자,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자, 궁극기무추는 1차,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다. 자, 34번. 야, 이게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 그래, 한번 봅시다. 이게 다들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봐라. 자, 지금 보면 배제학당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자, 배제학당은 아펜젤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광해원은 서양식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렌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한성정규회사는 미국 쿨블란과 대한제국 광실이 이렇게 합자해서 돈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전차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원각사, 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극, 연극을 하는 거죠. 서양식 극장입니다. 그렇죠? 원각사. 이렇게 하나씩 놓고 가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교육입국조서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육입국조서하면 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2차 가보개혁. 그렇죠? 그래서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교육국조서를 반포했다. 고종 황제가 아니고 고종이 직접 발표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895년 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게 먼저죠?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야. 근데 요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알렌의 건의로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병원. 요거는 알지요.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니은. 아이고, 근데 다 아네. 자,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오가는 전차를 운영했대요. 전차를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만들고 전차를 운영하니까 이것이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고. 나운규의 영화, 분명히 원각사는 뭐예요? 지금 딱 봐도 여기에 모양새가 영사기를 쏴서 하는 영화가 아니고 연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운규의 아리랑은 영화예요. 영화. 무성 영화. 그렇죠? 영화. 그래서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거죠. 1926년 단성사에서. 그러니까 영화는 틀렸고 요거 두 개는 맞고 확실하게 이건 맞고 그렇죠? 디귿 맞고. 그러니까 요것은 정답을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답 3번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출제가 돼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능검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싫다 하겠지만 이것은 좋은 문제예요. 자, 35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일제는 일제가 나왔어. 일본 제국주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외교권 을사늑약. 통감부를 설치했다. 끝났네. 그렇죠? 이후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전개된 국권 수호 노력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자, 신돌석, 돌돌, 그렇죠? 평민 의병장, 그렇죠? 태백상 호랑이 의병장입니다. 그렇죠? 을사 의병이고 나철 오기오, 그래서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을 조직했죠. 그 을사오적이 이 일로 인해서 을사오적이 등장을 하니까 을사오적을 처단해야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을사늑약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막 가슴 막 습격을 했는데 피가 솟구치고 그랬는데 살았죠. 그렇죠? 자, 1번 김홍집 조선책략이면 이거는 1880년 그때 유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담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내용. 자, 김옥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1884년에 갑신정변. 김윤식 영선사로 청에 다녀오다라고 돼요. 영선사는요 1881년이잖아요. 민시정부 때요. 자, 육일준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립론도 1880년대 우리 그 교과서 그리고 이론서 기본 이론서에 갑신정변 이후 혹은 갑신정변 직후의 국내외 정세 파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자, 이상설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갔다라는 거.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에 있었어요. 을사늑약이 강제로 통과가 되니까 여기에 분노해서 헤이그에 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을 특사로 파견을 했죠. 그래서 알려라.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36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1번이에요. 1점. 자, 일제 식민통치 정책. 그럼 1점이면 진짜 쉽겠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와,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대해서 볼기 5개. 그렇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고삐를 잡지 않아 볼기 5대를 때리고 풀어줍니다. 볼기면 엉덩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솔잎 한 줌에 태 15, 태 15대? 경복궁 신무문 밖에 보안님 안에 들어가서 솔잎을 한 움큼 가져갔는데 15대 맞았대요. 야, 이건 진짜. 자, 이 지금 보면 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엉덩이를 때렸다. 태형. 그렇죠? 자,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이 시기에 헌병경찰이 재판 없이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헌병 무단 통치 아닙니까? 그렇죠? 1910년대. 자,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는 1920년대 상황이고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했다. 누가요? 교사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자, 뿐만 아니고 어디? 관공서에도 다 제복 입고 칼 차고 일을 봤어요. 그렇죠?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 잡지 어린이의 시를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어린이날. 그렇죠? 전도교 소년회 1920년대입니다. 소년운동. 토월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 자, 토월회. 자, 요것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1920년대로 알아두세요. 자, 경성 고무 여자 직공조합의 파업을 취재하는 기자. 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이때 파업했다 그러면 무조건 맞았겠지요. 그러니까 파업이 가능한 시기는 1920년대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운동, 소작운동,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이렇게 있을 때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헌병 무단통치 때는 2번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2번이 정답. 자, 37번.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자, 이것이 킬러 문항이에요. 자, 이 킬러 문항이 제가 이건 킬러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령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령은 이론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강의는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렵고 1, 2, 3, 4차 교육령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풀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 법령은 내선 공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선 공통. 이 느낌상 우리가 이게 내선 공통이 뭘로 읽히냐면 내선 일체로 읽혀요. 내선 일체라고 하면 내선 일체 1930년대 그럼 전시 상황 이걸로 간단 말이야. 자, 그냥 가볼게요. 내선 공통의 미명하에 보통학교의 수업 현황을 소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입학 자격과
학교 운영 등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지금 보면 차별적인 요소, 여전히 입학 자격, 학교 운영.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강제지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선 공통은 내선 일치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일단 법을 봅시다. 제1조 조선에서 교육은 이 영에 따른다. 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 중, 고등여학교 이렇게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 이게 국민학교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4차 뭐 이렇게 있고 없어. 자, 3차, 4차. 오케이. 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이 정도에서 뭐가 있냐면 자, 일본어에 대한 내용이 강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맞아. 그런데 자, 여기에서 느낌상 뭐 조선어 자, 이거 금지시킨 느낌이 납니까? 아니죠. 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 일본어를 안 쓰는 자? 아, 그러면 일본어 안 쓰는 자도 어느 정도 뭐 그냥 봐주고 있네? 만약에 이게 3차, 4차 교육령이라 그러면 가만둘 수 없어요. 그렇죠? 왜? 3, 4차에는 뭐가 금지야? 조선어가 금지예요. 그러니까 1차 아니면 2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학교의 수업 연항은 6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6년제 보통학교는 2차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3점 그냥 맞는 겁니다. 자, 아무튼 2차 교육령 1922년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20년대다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국권 회복을 위해서 해조 신문이 창간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 독립운동 파트에서 공부할 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연해주 1908년. 자, 이때 해조 신문은 또 선택지에 자주 등장을 했었던 빈출도 선택지예요. 그래서 1908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 평양 숭이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죽회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1910년대 공부할 때 이때 살짝 등장을 합니다. 책에 보세요. 그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입니다.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이니까 뭐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자, 회사 성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건 언제요? 1910년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자,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20년대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이거를 전시 상황으로 풀었어요. 전시 상황. 그럼 전시 상황을 봤는데 이거 봤더니 전시 상황이 없어. 그럼 어거지로 막 맞출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전시 상황이 없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이 정도면 맨 끝이니까 뭐 1, 2, 3, 4차 교육령이 있는데 전시 상황이 이때부터니까 이때 아니면 이때인가? 그럼 제일 끝에가 뭐지? 라고 보면 자, 보세요. 1910년대지, 10년대지, 10년대 이전이죠? 1920년대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든 정답은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8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기억해야 할 대한 외국인이요. 마자르, 맥켄지, 베델, 스코필드, 헐버트가 있는데 마자르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헝가리인 마자르는 러시아군 포로가 되었다가 몽골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독립운동가 이태준의 부탁으로 베이징에서 김원봉을 만났대요. 김원봉은 알겠다. 이제 아는 사람 나왔네. 그렇죠? 김원봉은 1919년 지린성에서 일제 식민통치 기간 파괴와 요인 처단을 목적으로 윤세주 등과 무엇을 만들었어요? 아하, 진짜 쉬운 문제구나. 의열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당시 화약 무기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자르는 성능 좋은 폭탄을 다수 제조해서 의열단 활동에 도움을 줬다. 의열단에 대한 문제예요.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신흥강습소 신민회지요. 자, 구미위원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행렬, 이봉창 의거,
한인애국단, 그렇죠?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서 이념과 활동 방침을 밝혔다라는 거죠.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고, 자, 당시에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주시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 조선 총독부에 국권만한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에 있다. 자, 3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르겠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 근데 뭐 모르겠다. 그쵸? 자, 해설을 봐야죠. 이 사파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된 이 운동을 풍자하고 있다. 평양에서 조만식. 다 나왔네 뭐. 이 운동이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거죠. 9월 내세워 호응을 얻자. 일제는 제2의 3.1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우리에서 탄압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비판도 누가 한 거야? 사회주의계가 한 거죠. 자, 뭐예요?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자, 1번.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을 받아 확산된 것은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 시작됐고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추진한 우리 3.1 운동 때처럼 만세 운동을 전개하자. 60만세 운동.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자, 이것이 물산장려 운동이죠. 잘 나오는 선택지예요.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나오면 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체 뭐 잘 나오는 선택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선택지가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이게 이제 익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전에는 우와, 이거 킬러 문제였어요. 킬러. 그렇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능검은 점점 어려워지고 발전되고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툭툭 내버리고 이것이 2번, 3번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고착화돼요.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10년 전, 5년 전에 학생들이 이걸 풀었다 그러면 이거 3점이 아니고 뭐 4.5점짜리야.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요.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 요건 이제 익숙한 거죠. 평원 고무공장 노동쟁이죠. 을밀대 지붕 위에서 으쌰 이렇게 했던 강주룡. 그래서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지요.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예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나는 1927년 결성된 여성운동단체.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자, 집행위원으로 강령과 규약 작성에 참여한 박신우입니다. 이 강령에서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이 공호가 이 단체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뭐 느낌상 뭐예요? 근우회잖아요. 그렇죠. 근우회. 그래서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그래서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신간의 자매단체로 활약을 했었다. 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천도교지요. 천도교. 자,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그러니까 왠지 여성 얘기 나오니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성이고 좀 이따 다 여성이야. 자,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한 것은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스크랜튼에 의해서 개신교계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좌우를 아우르는 민족협동전선으로 결성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근우에 3번이 정답이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던 이것은 조선학 운동이잖아요. 이것은 국학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학운동,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그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편찬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 역사, 민족 의식을 실학에서 찾자라는 운동, 조선학 운동이죠. 자,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 통문. 야, 이게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그냥 쭉쭉 나오는 보통 선택지입니다. 여권 통문을 발표한 것은 어디야? 황성신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단체가 찬양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5년 안에 찬양회를 사료로 해가지고 또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근후에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하늘에서 땅에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부부 이상정, 권기옥 선생입니다. 이렇게. 자, 이상정과 권기옥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죠? 중국군에서 활동하던 이상정은 어디에 항복광복군 창설에 기여했어요. 그럼 어디야 이것은?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외무부 외교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권기옥,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애국부인을 재조직했고 다른 한국인 비행사들과 함께 충칭해서 이렇게 비행대 설립을 계획하면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으신 독립운동가 부부예요. 자, 일단 문제 찾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권기옥 선생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학사는 신민회가 주도해서 이렇게 이제 만주로 가서 이제 만드는 이회영, 이시영 선생. 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 가만히 있어봐. 틀린 거 찾는 거잖아. 찾았네. 1번. 그렇죠? 자,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죠. 자, 삼균주의를 기초로 조소왕의 삼균주의, 건국강령은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렇죠? 육군주만 참의부를 편성해서 그래서 3부가 있었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참의부는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다라고 표방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가행한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활동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에 있다. 자, 42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 일기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이에요. 경성은 뉴스를 듣기에는 참으로 빠르다. 중일전쟁을 하게 되었다. 1937년. 그렇죠? 슬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월달 중일전쟁, 그리고 10월달이에요. 그렇죠? 조회할 때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심장을 자기들의 심장으로 하려는 일본의 계략에서 총독이 한국신민서사 됐구나. 그렇죠? 중일전쟁, 그러니까 1937년 이후의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찾았고요. 자,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잖아요. 그렇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가 그렇죠. 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치안유지법,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1925년의 악법입니다. 조선사 편수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총독부 직속 기관으로 만들었던 한국사 왜곡단체입니다. 1925년.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그렇죠? 그래서 군수물자를 작업하는 공장에 이렇게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들었던 법. 전시 상황이죠. 4번이 정답.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일제강점기가 그 시작되기 바로 직전 1908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4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주제로 옳지 않은 것. 자, 일제강점기 새로운 문화와 일상. 우리 도서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새로운 문화, 유입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새로운 문화가 있었대요. 저는 이런 문제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백화점이 있었대요. 백화점,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의 공간.
끽다점이 뭔지 아세요? 끽다점? 끽자를 빼봐. 다점. 다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방. 문화주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야, 이 서양식 건물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문화주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미쓰고시 백화점으로 1929년에 경성에 이제 들어왔었고 끽다점은 다방이란 얘기고 그리고 서양식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해에 들어갈 주제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새로운 문화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1번 몸빼바지, 전시체제 의생활. 1번 강요한 거예요. 그렇죠? 몸빼바지, 일제강점기 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여성들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일제가 전시물자 수탈을 위해서 야, 일을 편하게 빨리빨리 해서 많이 생산해야지. 이거 입어! 라고 해서 강요했던 슬픈 바지지요. 자, 라디오 방송 연애 오락의 유행. 그래서 라디오도 이때 들어와요. 경성방송국. 자, 경평 축구대회. 자, 이것도 1920년대 29년부터 있었고요. 새마을운동, 농촌생활의 환경. 새마을운동이 일제강점기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모던걸. 모던걸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 30년대 이때 이제 여성들의 옷차림이 전통 의상에서 이렇게 이제 좀 전통 의상이면 이제 속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의상으로 막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의상인데 이것이 이제 그 무릎 바로 아래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옷을 입고 편한 옷을 입고 다녔던 여성들을 모던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여성상을 탈피한 신여성이 등장했다. 뭐 이것도 일제강점기.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4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휘문중학 운동장에서 가의 수반인 여운형 씨가 여운형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 근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5천여 군중 앞에서 해방의 제일성을 힘있게 외쳤다. 조선민족 해방의 날은 왔다. 어제 15일 아침 8시에 15일 엔도 조선총독부가 있네. 15일인데 정무총감의 초청을 받아 나는 5가지 요구를 제안해서 무조건 승낙을 받았다. 1번 전 조선 각지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경제범 즉시 석방. 자, 민족해방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학생훈련과 청년 조직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정치활동을 해야 되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놓고 가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것으로 우리 민족 개방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자, 우리가 지난날에 슬펐던 기억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고 새로운 그 희망찬 우리 조선의 모습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했지요. 8월 15일 뭘 만들었습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 건준이의 수반 여운형. 지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에 대한. 가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건준이는 언제? 1945년 8월 15일 5년 8월 15일에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신안공사를 설립하였다. 신안공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었던 이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일제재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군정이 와가지고 이걸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이거 다 담당할 거야? 라고 했던 미군정에 의해서입니다. 적합적 7원칙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먼 얘기죠. 그렇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없을 때 얘기고. 자, 한인국방경위대. 와, 이거 우와, 아시는 분? 와, 이거 처음 나왔어요. 한능검 70회차 중에 처음 나왔어요. 한인국방경위대. 자, 이것은 1942년 LA에서 만든 겁니다. 군대, 군사조직으로. 야, 이걸. 자, 남북협상 공동선명서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50총선거 있기 바로 직전 상황이잖아요. 48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된 후
해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 건주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미군정이 미국에서 우리 미군정을 미군정을 설치할 거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빨리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미군정한테 가가지고 우리 정부 있다라고 하니까 미군정이 뭐라고 해요? 인정 안 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6일 조선 건준이는 이 인민공화국 수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우와!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워. 자, 보세요. 일단 공부를 저는 2급만 맞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이것도 여기에서부터 허걱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인국방경위대 이거는 모든 분들이 허걱했을 거고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이것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야? 이렇게 해서 틀린단 말이야. 인민공화국? 어디서 봤지? 조선 건준위를 설명할 때요. 잠깐 설명하거든.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45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비석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 제주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 그래서 토벌대가 이렇게 했대. 자, 이거는 4.3 사건이죠. 4.3 사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향토 예비군 창설의 계기가 된 건 박정희 정부 때 일명 김신조 사태라고 해서 간첩 무장공비가 넘어왔던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조봉암이 간첩 혐의를 받아 사형되었다. 이것도 3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병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건 6.25 전쟁이잖아요.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 이것은 4.19 혁명이고요. 자, 요 보세요. 징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자,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4.3 사건에 관련돼가지고 또 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식 사과를 했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45번의 정답은 5번. 자, 46번. 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거꾸로 가야 돼요. 자, 1번.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에 대해서 찾아본다. 남현군묘 맞죠? 남현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잖아. 자, 4번. 윤봉길 생각. 자,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조사한다.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 소속이니까 맞죠. 그렇죠? 자, 4번. 수덕사 대운전. 고려시대 건축물의 공포 양식을 알아본다. 자, 고려시대 여기 공포 주심포잖아요. 그렇죠? 주심포 양식. 그래서 맞아요. 자, 네 번째. 임존성 어디에서 나왔죠? 안공구 흑도복 풍 백제부 운동이에요. 그래서 백제부 운동에 대해서 파악한다. 맞아요. 야, 이거 모르시는 분은 진짜 어렵겠다. 자, 그런데 이게 쉽단 말이야. 추사고택, 옛날 집, 추사하면 김정희잖아. 그런데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한 인물, 김정희가 이렇게 했을까요? 기대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와 기대승은 틀린 사람이니까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그렇죠? 자, 47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다열해라. 우리나라 헌법 개정.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부통령이 있네. 4년으로 하면서 1회로 규정한 주임 횟수를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말도 안 되는 4.4.5 입개헌을 했고요.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의장이 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말이 추천이지 임명하는 거잖아. 뭐예요? 유신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신헌법. 대통령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고 5년으로 합니다. 준임할 수 없고 딱 한 번만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행 헌법 구차개헌이죠. 그렇죠? 그럼 뭐 다 나왔네요. 가나 다네. 그렇죠? 정답 1번. 자, 48번 문제로 가볼게요. 밑줄근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이것은 서울에 최초로 설정된 개발 제한구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경부고속국도를 준공하는 등 경제 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1970년 박정희 정부잖아요. 그렇죠? 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식
누구 때예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1번. 옳은 거네요. 1번이 정답. 자, 만약에 몰라요? 넘어가 봐.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야, 이거는 지금 언제예요? 재헌국회잖아. 재헌국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던 거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계속 내네. 한미로 내야지 함중을 내버리면 그러면 답이 틀려요. 그렇죠? 보통 FTA 하면 한미, 한칠, 그래서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데 한중은 언제예요? 박근혜 정부 때예요. 이걸 내면 어떡해. 이거는 나중에 내야지, 나중에. 지금 아직 안 되는데. 아무튼 자, 금융실명제 실시 김영삼 정부 때죠.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김대중 정부 때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이거는 조금 어려워. 자, 그런데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했대요. 헝가리. 헝가리는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77 선언의 성과. 선생님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괜찮아. 여기에서 보면 올림픽 나왔죠. 헝가리 그리고 북방정책 나왔잖아. 그러면 어디로 찍을 수 있어? 느낌상 북방정책, 북방외교. 노태우 정부죠. 맞아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한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 위원회를 만드니 그것이 남북조절위원회. 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정답. 금강산 해로 관광.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육로도 있으니까. 해로는 김대중 정부 때, 육로는 노무현 정부 때. 개성의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언제 설치됐는지 아세요? 모르겠지. 자,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됩니다. 야, 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자,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언제예요? 전두환 정부 때 85년입니다. 1985년.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다. 자, 50번인데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워요. 하지만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 보시면 아세요. 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의 연호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연호는 고구려 누구 때 영남, 광개토대왕 때. 신라 누구 때 건환. 모르겠어요? 이것은 법흥왕. 왜냐면 건원은 꼭 아셔야 되는데 선택지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흥왕. 자, 발해 고왕은 연호를 천통을 했고 천인 대건. 고왕 어떤 왕? 문왕 선왕. 그러니까 발에 무왕이 빠져있지. 무왕이에요. 고려 태조는 천수를 사용하고 누구는 광덕충풍.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고려 광종이에요. 자, 조선은 고종대 개국기원을 국문서에 사용하다가 건양, 광무로 연호를 정했어요. 광무. 그 뒤를 이긴. 그러니까 고종이 아니란 얘기잖아. 고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종이 마지막 임금입니까? 누구예요? 순종이 있잖아. 순종 때 용희.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자,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5개를 풀어야 되거든. 5개를.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이 킬러는 아니에요. 자, 근대를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광개토대왕이요? 맞죠. 자, 금관가를 복속해서 영토를 확대했어요. 법흥왕이요? 맞죠. 금법 대진. 대가에는 진흥왕. 맞네요. 자,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산동반도를 공격했어요. 무왕이? 맞죠. 노비항공법을 시행해서 호족 세력을 견제했어요. 광종이? 맞아요. 자, 전제군 주제를 명문한 대한군 국제는 언제야? 여기 가려졌네. 그렇죠? 광무.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만들고 나서 대한제국의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 때.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풀이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기 위함. 내가 이건 아는 건데 나왔어? 맞췄어. 이렇게. 모르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풀어본 거지요. 자, 그럼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뭡니까?
자,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76회까지 이렇게 지금 풀어봤는데, 신라말, 기억나죠? 무신정권, 이거 기억나요? 그렇죠? 이차경이요. 맞잖아요. 그렇죠? 건준이, 와, 맞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킬러 문항 맞고요. 76회는, 이렇게. 그래,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중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자, 77회.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자, 77의 예상 난이도. 자, 지금까지 참 되게 신기해요. 70, 71, 2, 3, 4, 5, 6, 7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상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중상 혹은 중하. 근데 중상 쪽에 조금 뭐 6대 4 정도로 그래서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다 맞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걸 했는데 다 맞았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77회는 어쩔 것이냐? 솔직히 77회는요, 진짜 난감해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 예상이 벗어날 것 같아. 그래도 벗어나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다 맞췄는데 한 번 정도는 벗어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거야. 편하게 77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벗어날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자, 일단 올해 시험 중 76회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본 거. 자, 직전에 75회도 무난했어요. 그럼 뭐냐면 연달아서 중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보통 이제 연중이잖아. 1년 중에 가운데면 다음번은 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중. 왜냐면 전에는 좀 쉬웠고 중중 이렇게 나오니까 상이 나올 건데 제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번 시험은 77회는요 첫 시험이에요. 연도 시작되는 2026년 첫 시험이에요. 근데 첫 시험은 항상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상이라고 예상을 해버리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 근데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으로 한 번 더 짚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솔직히는 상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그런데 역대 시험 다 봐도요. 첫 시험에 상이 나온 적은 없어요. 최근에 제가 40몇 회차부터 분석을 다 해본 결과 상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번 시험은 2026년 첫 시험이고 어렵지는 않을 건데 상이 나올 부분에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6회 한능검 심화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이제 또 77회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선택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이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